안녕하세요. 저는 옳은영어 여진희 대표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머님들. 혹시 오늘은 아버님들도 와 계실 것 같고, 일단 저희의 눈동자가 어디를 봐야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오늘 이제 저희는 2026년 예비고 1학년 친구들을 대상으로 집에서 편안하게 보실 수 있도록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서 고교 선택 설명회, 사실 간담회에 가깝죠. 이 1시간 남짓 동안에 우리 주변에 있는 고등학교 지원을 앞둔 우리 옳은 영어 학생들을 대상으로 오늘 1시간 동안에 우리 고등부 두 분 선생님들 모시고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처음으로 유튜브 라이브를 진행하는 거라서 진행 중에 다소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너그러이 봐주시면서 준비한 내용들을 우리 친구들에게 최고의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또 재미있는 시간이 될 수 있게끔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그러면 화면에서 오른쪽인가요? 어질어질하군요. 네, 저희 이제 고등부를 담당하고 계시는 두 분의 대표 강사분들을 모시겠습니다. 일단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토니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토니입니다. 뭐 4년째 오른영어에서 고등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옆에 또 계신 우리 김성진 선생님, 자기 소개 잠깐 해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부 강사 김성진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많은 어머님들이 들어오고 계신데 사실 저희 앞에는 아무도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뭐 몇 분이 들어오시고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저희 초점은 어디 지금 보고 계세요? 지금 다들 어디를 보고 계시죠? 저기 카메라를 보고 계신가요? 저 화면을 보고. 네. 잘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이제 제가 일부러 두 분을 제 앞으로 이렇게 밀었거든요. 네, 자고로 또 여자인데 얼굴이 제일 크게 나오면 좀 창피하지 않겠습니까? 네. 긴장 좀 되셨어요? 어디로 가셔도 됩니다. 충분합니다. 자, 이제 저희도 좀 긴장을 풀고 일단 오늘 저희가 고등학교 선택을 앞두고 어머님들, 아버님들 또 다 같이 그 가정에서의 가장 큰 고민이실 텐데 학교를 선택하는 것이 입시의 스타트나 다름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아이에게 가장 전략적으로 또 여러 가지 면에서 또 진로에서 또 공부 역량에서 베스트 학교가 어디일지가 가장 관심사이실 거예요. 그 관심의 결정을 하시는데 저희가 조금은 도움을 될 수 있게끔 오늘 1시간을 만들어 봤습니다. 일단 지난주에 저희 학원에서 설명회가 있었어요. 와이즈 멘토 저희 학원 담당 이제 그 진로 담당을 해주시고 생기부를 만들어주시고 계신 허진호 이사님 오셔서 설명회를 하는 그 부분에 몇 컷을 가져왔는데요. 저희가 동작구 주요 고교 분석해서 이제 실제로 뭐 남녀 공학이냐 아니면 사립이냐 공립이냐 또 학교마다의 이제 학생 수가 몇 명 있고 또 학생당 교사당 학생 수 그다음에 반 이런 것들을 쭉 한번 정리를 했었고요. 지금 어머님들 화면에서도 같이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 쇼를 한번 보여드리자면 우리 학생들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이 고교 학점제 이제 두 번째 학생들인데요. 학생들의 수능 과목도 좀 변화가 있고 또 선택해야 되는 과목들도 이제 12과목씩 이제 선택 과목에 대한 부분은 고2 때부터 배우게 되는데 그 선택 과목을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이냐에 대한 진로 캠프를 바로 어제 진행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입시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는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빨리 넘어갈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것들을 지난 시간에 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학교별로 이렇게 보시면은 선택 과목들을 어떻게 깔아놨고 이제 2학년 1학기 때, 2학기 때 혹은 3학년 1학기 때 학교마다 조금씩 그 과목에 따라서 편제해놨던 그 시기들이 달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보시면서 학교 선택에 대한 도움을 받으셨으면 했고요. 또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서 각 과목별로 여기 보시면 공통 기초 과목 지금 제가 방금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은 이제 국영수 과목들에 대해서 학교마다 어떻게 편제를 해놨는지에 대한 것들을 정리해놨습니다. 지금 화면에서는 아직 국영수가 안 보이는 것 같네요. 네, 이제 보이시죠? 네. 그래서 국어 과목과 이제 영어, 그 다음에 수학 아이들이 어떻게
학기마다 선택을 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사탐 과목, 그리고 과탐, 기가 정보까지 모든 편제표를 한눈에 보실 수 있게끔 담아두었습니다. 혹시 우리 재원생들이 지금 대부분 들어와 계실 테니까 이 동작구 고교 분석했던 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슬라이드쇼가 궁금하신 어머님들 계시면 학원으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이 PPT를 다 전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예술 체육 과목들도 같이 넣어놨고요. 조금 빠르실 수 있는데 필요하신 정보들 있으시면 학원을 연락 주시면 저희가 바로 전송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좀 보시자면 일단은 지정 과목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모수 학생들이 많다는 거기 때문에 지정 과목이 조금이라도 더 많은 학교들이 조금은 아이들이 등급 따기는 유리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개설 과목들의 개수들도 조금 학교마다 어머님들 보시기에 한눈에 보셔도 좀 차이가 난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표는 보시면 이제 학교별로 아이들의 그 교과목에 따라서 표준 편차 점수들을 좀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과목별 아이들의 이 성적에 대한 학습력까지도 보실 수 있게끔 준비해놨고요. 보이시나요, 잘? 혹시 잘 안 보이시거나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은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확인하겠습니다. 그래서 교과와 수행에 대한 내용들도 보시면 어떤 수행이 올라와 있었는지 이렇게 다 정리를 해놨거든요. 저희는 잘 보이는데 혹시 화면에서 수행의 내용이 무엇인지 잘 안 보이시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너무 궁금하다. 이 정리된 자료가 너무 궁금하다. 잘 안 보인다. 채팅창에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학원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이 모든 자료들을 원본 그대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학교별로 지금부터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제 학교의 내신 출제가 되고 있고 또 그런 부분들은 저보다는 실제 우리 학생들과 대화하시고 또 학교의 출제 경향을 누구보다도 아주 면밀하게 날카롭게 알고 계신 두 분의 선생님을 통해서 전체적인 학교의 내신 분석을 한번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성진쌤 그런 거 있잖아요. 블로그나 아니면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학교의 시험을 100% 적중시켰다. 혹시 이런 후킹을 저희도 쓰나요? 저희는 그런 광고는 쓰지 않죠. 광고인가요? 그럼 사기 광고라고 봐요. 사실은 어머님들이나 학생들이나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런 100% 적중 이런 걸 보면 혹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어떤 통계를 통해서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정말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학원을 선정함에 있어서 이게 왜 함정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어떤 부분을 조금 저희가 들여다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먼저 이제 학교별 분석을 시작하기 전에 지금 뭐 고등학교 선택이나 학원 선택에 앞서서 많은 혼란 혹은 고민들을 하고 계실 텐데 그 학원 선택에 있어서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설명을 준비했고요. 먼저 제가 첫 번째로 준비한 내용은 통계의 함정입니다. 자,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지금 표지판에 수심이 1m라고 쓰여 있는 그 호수에 사람이 안심을 하고 걸어 들어갔다가 이제 함정에 빠지는 그런 사진이 나와 있는데요. 혹시 학원 검색하시다 보시면 우리 학원에서 1등급을 가장 많이 배출했습니다. 아니면 우리 학원에 오지 않으면 1등급이 불가능하다 이런 식의 자극적인 광고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사실 숫자라는 건 정확해 보이지만 그 숫자를 어떤 조건에서 어떤 의도로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 의미가 숨어져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한 학원에서 이제 100명의 학생을 데리고 있는데 1등급을 10명을 배출했다면 과연 이 학원은 교육력이 높은 학원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교육력이 높은 학원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실 100명 중에 1등급이 10명이 나왔다라는 건 사실은 10%의 학생만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고 나머지 90명은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얻었다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학원들은 사실 광고를 할 때 좀 생존자 중심으로의 어떻게 보면 좀 좋은 결과만을 겉에 광고를 하고 뒤에 가려져 있는 숫자들은 얘기를 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다수의 학생들이 가는 학원이 사실 등급에 유리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나머지 90명의 어떻게 보면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 얻은 학생들은 이제 사실 보이지 않는 수치 중에 하나죠.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1등급을 많이 배출하는 학원이 우리 아이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잘못된 신화일 수도 있는 거죠.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저희가 이제 뭐 1등급의 비율이 4%에서 10%로 늘어났긴 했지만 그래서 물론 1등급이나 뭐 등급에서 조금 더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도 사실이긴 하지만 표준적으로 모든 아이들이 좋은 퀄리티의 교재를 통해서 좋은 선생님들의 티칭을 통해서 좋은 등급을 받는 것이 목표이긴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친구는 2등급이 목표인 학생도 있고 어떤 학생들은 3등급을 목표로 해도 충분히 대학을 목표하는 대학을 가는데 무리가 없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 안에서의 개별화도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이렇게 보이는 1등급 몇 퍼센트 이것도 물론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겠지만 그 안에서 우리 아이에 맞춰서 우리 학생, 우리 아이 하나하나에 맞춰서 얼마나 개별적으로 선생님들이 봐줄 수 있고 이 친구들의 등급의 목표치를 달성해낼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느냐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것들을 보시는 것이 조금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해한 바가 맞을까요? 맞습니다. 정확하게 짚어주셨고요. 저희 학원은 이렇게 다른 학원들처럼 압도적으로 학생 숫자가 많은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5명 중에 1명 이상은 꼭 1등급을 배출하고 있고 또 그 1등급의 질 또한 숭의여고 전교 2등, 당국고 전교 1등, 구암고 전교 1등 등 1등급의 질도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완전 좋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100명 중 그러게 말이에요. 100명 중 1등급이 10명이 있는 학원보다는 5명 중 1명, 7명 중 1명 있는 학원이 훨씬 더 좋은 교육력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네, 동감합니다. 그러면 일단 학교별로 이제 진행하기에 앞서서 일단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서 한번 또 계속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적중했다라는 것들도 사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중학교 우리 대부분 지금 오늘 영상을 시청하고 있는 학생들이 중3인데 중3을 티칭해 보신 지 좀 너무 오래되셨죠, 사실은. 중등부 내신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시죠, 이제 두 분은. 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어른영에서는 고등부와 중등부가 함께 내신 총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건 그렇네요. 그걸 통해서 간접 경험을 많이 하고 계시긴 합니다, 맞죠? 근데 사실은 너무나도 준비하는 방법이나 양이나 이런 게 되게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등에서는 어느 정도 준비를 잘 시키면 적중을 잘 하겠죠. 왜냐면 선생님들도 학교의 성향이라든지 선생님들의 성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런데 고등에서는 변형이라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적중이라는 게 가능한 건가요? 그리고 그렇다고 했을 때 그걸 얼마나 믿을 수 있는 건가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요즘에 좀 이렇게 변형이 많이 나오는 이런 학교들이 있었나요? 최근에? 사실은 지금까지는 적중률이라는 마케팅이 어떻게 보면 통할 수 있는 구조였다라고도 생각해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출제되는 유형들이 고정적이었고 또 학교만의 시그니처 유형들이 존재했었기 때문에 충분히 예상 가능한 범위에서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올해부터 판도가 또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맞죠. 그렇게 변형을 내고 또 채지의 영향이 있어서 선생님들도 본인이 만들고 싶은 모든 문제를 만들 수 있는 상황에서 적중률을 100%다라고 하는 것도 정말 말 그대로 함정일 수 있겠는데요. 어떤 말씀을 하시고 싶은 거죠?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일단 저번 시험이 끝나고 제가 인터넷으로 경쟁 학원들에선 어떻게 분석을 했나 좀 참고차 찾아봤어요. 저기 실명 거론하시면 안 돼요. 안 하죠. 네. 근데 저는 너무 깜짝 놀랐던 게 100% 적중을 했다라는 글이 올라와서 아니 말이 되나요? 지문이 다 바뀌었는데 어떻게 적중을 했지 하고 놀라서 들어가 봤어요.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네, 그래서 실제로 한번 제가 예시로 그 글을 좀 캡처해서 가져와 봤는데요. 사실 이 학원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주변의 모든 학원들이 적중률 마케팅을 하고 있어요. 물론 아무래도 제일 그 유혹적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학생들과 학부모에게 한눈에 이쪽으로 오면은 너도 다 이렇게 맞을 수 있어. 막 이렇게 보이지 않겠어요? 그렇죠. 하지만 성쌤 네. 그래서 실제 제가 이제 해당 사이트에 올라왔었던 글을 캡처해 왔는데요. 사실 적중률 마케팅이라고 하면 정말 실제 본인이 만든 자료를 토대로 실제 시험 문제와 똑같은 구조로 어떻게 보면 출제가 되었을 때 적중했다라고 하는 게 전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실제 이 시험 문제와 이제 왼쪽의 시험 문제와 오른쪽에 본인이 만들었다는 자료를 비교해 보면 사실 전혀 연관 없는 부분에 밑줄이 그어져 있죠. 네. 적중률이라고 올라왔던 자료들을 혹시 디테일하게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냥 한글과 영어, 그러니까 영어와 영어로 써 있다라는 거 말고는 디테일하게 잡아보지 않는다면 쓱 긁고 넘어가면 모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네요. 그렇죠. 강사의 눈에만 또 가르쳤던 강사의 눈에만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실제 이 밑줄이 그어진 부분을 대조해 보면 전혀 연관 없는 부분에 밑줄이 그어져 있고 적중했다고 되어 있어요. 안타깝네요. 네, 이것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지금 똑같은 글에서 갖고 왔는데 자 단어를 이제 적중했다라고 했는데 완전 다른 단어죠. 심지어 본인이 완벽하게 포인트로 짚어준 부분도 아니고 전혀 관련이 없는 어떻게 보면 그냥 밑줄이 그어져 있을 뿐인데 적중했다라고 되어 있네요. 용기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 위의 부분에는 어느 정도 적중한 문제들이 몇 개 섞여 있기는 하지만 네. 뒤로 갈수록 좀 가관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사실 저희는 아이들의 실력을 올리고 아이들이 정말 필요한 부분에 대한 교재를 만들고 그것에 저희의 모든 노력을 갈아 넣는 것에 사실은 거의 집중을 하기 때문에 이런 마케팅 포인트라든지 어떤 후킹으로 인해서 어머님들을 이렇게 학생들을 이렇게 현혹시키고 싶지는 않고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어머님들도 정말 정확한 이런 구분을 좀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이 있어서 이 부분으로 좀 오프닝을 하게 됐고요. 한번 계속 진행해 볼까요? 네, 그래서 실제 저희는 적중을 완벽하게 똑같이 해도 적중률 자랑을 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어떻게 변형이 돼서 출제될지도 모를 뿐더러 그리고 사실 지금 올해부터는 사실상 적중이라는 게 의미가 없는 시대가 되었어요. 완전히 지문의 내용을 바꾸거나 아니면 기존에 예상할 수 없었던 유형들을 출제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은 적중보다는 어떤 문제가 나와도 맞출 수 있는 노력과 연습이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해요. 정말 기본기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우리 학원에서 실제로 적중했던 자료들을 물론 광고하진 않았지만 실제 적중했던 자료들을 갖고 왔는데요. 이 정도는 돼야 적중 아닐까요? 정말 완전히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포인트들을 적중했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밑줄 하나 그어놓고 적중했다는 건 사실 조금 저는 염치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는 5개 포인트를 모두 완벽하게 적중했죠. 실제로 어떻게 보면은 어떤 문제가 나와도 맞출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서 연습을 시키기 때문에 저희는 정말 실질적으로 말한다면 진짜 100% 적중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른쪽에 만드신 자료는 성진 쌤이 직접 이제 학생들 저희 선생님들은 다 자료를 직접 만들고 계신 상황이기 때문에 뭐 모든 고등부 강사들이 그러겠지만 더더군다나 이제 또 학생들에게 맞춤형 그래서 어떤 레벨의 어떤 학생들이 어떤 문제까지 풀 수 있는 레벨에 맞춰져 있는 이런 워크시트까지 만들어져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자부심이 좀 더 크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한번 다음 키워드로는 제가 new normal이라는 단어를 가져왔는데 혹시 이 단어의 의미를 알고 계신 분들 계실까요? 뉴 뜻이 뭐예요? 새로운 맞습니다. 네, 그 새로운 노멀이다. 무슨 뜻인 거죠? 코로나 시기 때 새로 만들어졌던 신조어인데요. 이제 새로운 기준이라는 뜻이에요. 옳은 영어가 내년부터는 정말 동작구의 새로운 영어 학원의 기준이자 모범이 될 거라는 확신에서 제가 키워드로 선정해서 가져왔어요. 너무 멋집니다. 네. 하지만 겸손해야 합니다. 그렇죠. 네, 저희 학원의 일단 시스템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자, 먼저 저희는 이제 모든 고등학교 내신 기출 문항들을 DB화 시켜서 주요 문항들, 킬러 문항들, 그 시그니처 문항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관리하고 있고 또 해당 이제 어떻게 보면은 기출 문제 변형의 흐름이나 아니면 시그니처 문제 변형들 같은 이제 자료들을 이 데이터들을 수집해서 꾸준히 이제 예상도 하고 또 이걸 바탕으로 아이들에게 훈련도 꾸준히 시키고 있어요. 네, 이 DB가 있기 전과 후가 저도 되게 자료들 찾아보고 비교해 보기에 되게 편하고 좋더라고요.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선생님들도 이제 과거, 현재를 통해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것처럼 이런 부분들에 대한 DB가 확실하게 잘 구비가 되어 있는 것도 옳은 영어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DB 어떻게 보면 분석을 해본 결과 모든 학교의 유형들이 점점 같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기존에 나왔었던 시그니처 유형들이 AI 변형을 통해서 다각화되고 있고 그냥 단순히 지문을 깡암기해서 외울 수 없는, 풀 수 없는 이제는 문제들이 그런 문제는 안 나오죠. 그렇죠. 거의. 네, 그런 문제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추세예요. 그리고 이렇게 기출 문제들을 매년 수집을 하고 있고요. 네.
네, 그리고 다음은 저희 고등부에 그냥 말로만 설명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저희 학원만이 갖고 있는 무기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그렇죠. 드릴 건데요. 자, 저희 2년 동안 개발한 저희 학원의 프로그램이에요. 네. 네, AI 퀴즈 메이커 그리고 워크북 메이커고요. 저희는 제 모든 시험 대비 자료들을 직접 다 제작하고 있고 변형 문제도 시중 자료들을 어떻게 보면 몇백 문제 뿌려놓고 그냥 여기에서 한두 개 적중했다 이런 어떻게 보면 주먹구구식이 아니라 실제 그 학교에 출제되는 유형들만으로 전 지문 전 문제를 직접 제작해서 아이들에게 풀리고 또 연습시키고 있어요. 여기서 지금 어머님들 혹은 학생들이 조금 이해를 못할 수도 있을 포인트인 것 같아요. 쌤들은 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변형이 뭔데라고 했을 경우에는 중학교 때까지는 본문에 있던 모든 뭐 내용들과 단어들과 어떤 그 구문이 그대로 나왔다면 암기로 다 됐다면 사실 고등학교 때 그렇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어휘를 변형한다든지 아니면 같은 내용인데 다른 글로 아예 바꿔버린다든지 등등등 비슷하면서도 굉장히 다른 유형의 글들을 아이들이 읽어내고 거기서 문제를 풀어내야 되는데 학생들마다 예를 들어서 뭐 원래 본문이 어법 문제였다라고 하면 그 어법 문제로 그대로 나오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 어법 문제를 예를 들어서 그럼 순서별 문제로도 바꿔서 풀 수 있는 건가요, 아이들이? 그렇죠. 어떤 유형이든 바로바로 제작해서 아이들이 원하는 유형을 또 수준별로 맞춤 제공이 가능합니다. 그럼 아이들별로 얘가 문법이 좀 부족하다, 어법이 되게 어렵다, 어휘가 좀 부족하다, 순서별에서 계속 틀린다. 예를 들어서 이런 약점들이 있다 그러면 이런 약점에 대한 공략을 문제로 인해서 좀 커버해 주실 수도 있는 거네요. 너무나 당연히 할 수 있죠. 네, 완전 좋네요. 이해되셨을까요, 어머님들도? 학생들도? 네, 좋습니다. 이게 오른에서 가능한 겁니다. 네, 시연 영상을 준비해봤는데요. 영상 좀 혹시 재생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자, 아까 보셨던 이제 퀴즈 메이커 프로그램의 시연 영상이에요. 네, 일단 보시면 유형별로 이 수능 유형, 또 학교별 시그니처 유형, 다양한 유형들에 대해서 시험 범위만 파악이 되면 바로바로 즉석에서 문제 제작이 가능하고요. 자, 지금 실제 시연 영상인데 원하는 유형들의 선택을 한 다음에 지문을 입력하고 그리고 난이도도 조정할 수 있고요. 또 변형도도 조정이 가능해요. 이렇게 문제 생성 버튼을 누르면 해당 유형으로 해당 지문에 대한 문제들이 바로바로 생성이 됩니다. 난이도까지 설정을 할 수 있고요. 그렇죠. 변형 강도도 설정할 수 있고요. 전국 어디에도 없는 시스템이라고 자부합니다.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문제도 굉장히 퀄 좋게 나오고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2년 동안 갈아 넣어서 만든 거기 그렇죠. 때문에 사실은 아무나 따라할 수 없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학교별 시그니처 유형들도 지금 굉장히 다양한 유형들이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어요. 저희 학원만의 강점은 바로바로 해당 유형에 대한 어떻게 보면 적응과 대비가 가능하다는 점이에요. 일단 저희 학원은 표준화 자체가 굉장히 퀄리티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도 개별적인 학생들의 페인 포인트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솔루션을 줄 수 있다는 이런 시스템까지 확실하게 만들어져 있어서 사실 두 분의 티칭이 거기다가 얹어졌을 때 저희 아이들이 그러니까 좋은 성적을 나올 수 있고 좋은 결과들을 이번에 특히 올해 되게 많이 배출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 분께 아무튼 더 감사드립니다. 네, 올해 더 잘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지금 두 번째 프로그램 시연인데요. 이번엔 저희가 만드는 교재를 제작하는 프로그램이에요. 또 수준별로 또 유형별로 다양한 워크북 자료들을 만들 수 있고요. 지금 학교들 추세를 보면 모의고사 지문이 아니라 다양한 부교재나 원문 출처에서 맞아요. 시험 범위를 내고 있어요. 심지어 모의고사에서 한 어떤 그 논문의 한 부분인데 그 논문 전체를 또 범위로 내서 아예 시험 범위에서 일부분으로 넣기도 하는 등의 다양한 시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저희는 어떤 출처에서 어떤 문제가 나오든 바로 동일한 퀄리티의 교재를 제작해서 대부할 수 있습니다. 아, 너무 좋네요. 이렇게 되기까지 오래 걸리셨겠지만 또 좋은 자료들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예, 영상 이제 넘어가 주시고요. 네. 예, 다음은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퀴즈메이커 프로그램을 실제 제작한 자료의 예시예요. 이번에 성남고등학교에서 나왔던 신유형들을 제가 바로바로 그 AI 프로그램에 심어서 실제 문제로 제작해서 이번 시험 때 연습시키고 있는 자료들이에요. 보시면 신유형 1, 신유형 2 그리고 신유형 3까지 네. 전 지문 전 유형으로 새롭게 등장한 이 변형 문제에 대해서 연습을 시키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정말 꼼꼼하게 빈틈없이
준비가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네, 믿음이 갑니다. 이제 학교별로 한번 그러면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시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숭이여고는 담당하신 선생님께서 누구시죠? 제가 담당하고 네. 있습니다. 숭이여고 학생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훈남 선생님이라고 명성이 자자하다던데 맞나요? 처음 듣는 네, 이야기네요. 제가 지금 지어낸 거거든요. 어찌나 다정하든지. 자, 그럼 숭이여고에 대해서 영어 시험을 한번 자세하게 분석해 주세요. 네, 일단 숭이여고는 이번 올해 영어 시험은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쉬워졌어요. 범위도 굉장히 많이 줄었고 난이도도 많이 좀 낮아졌는데 사실 난이도가 낮아졌다고 모든 학생들이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는 구조의 다른 학교는 이야기죠. 또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 성취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평균 점수가 굉장히 높아졌고요. 또 상위권에 22%가 몰려 있어요. 그래서 10%를 두고 1등급 10%를 두고 22%가 경쟁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한두 문제의 실수가 사실 나락으로 갈 수도 있는 치명적이죠. 그렇죠. 좀 네. 굉장히 내신을 따기가 힘든 구조의 숭이여고 친구들은 꼭 항상 한 명은 울더라고요. 시험 끝나면. 한 명이 학원에- 아닐걸요. 이번에는 네, 한 3명 웃는 것 같던데. 네. 사실 이번 시험 결과를 보면 80점 초반을 받았는데 5등급제에서 4등급이 뜬 친구도 있었어요. 좀 영어 시험은 아니었지만요. 네, 친구들한테는 현타가 올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해요. 네. 멘탈 관리가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 또 아무래도 여고다 보니까 면학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어서 아이들이 모두 다 열심히 하는 분위기예요. 맞아요. 그래서 문제가 쉬워져도 아이들 모두가 다 열심히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내신을 노리고 가기에는 조금은 힘든 학교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시험 범위가 어떻게 됐었어요? 이번 시험 범위는 21지문 정도고요. 근데 시험 범위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지만 난이도가 굉장히 낮아졌어요. 근데 그 어휘가 부교재로 있지 않나요? 그렇죠. 단어장이 부교재로 들어가는데요. 단어장도 어느 정도 한 예문과 단어를 합쳐서 대략 600단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한 되는데 번 시험에 600개요. 그렇죠. 그 중에 몇 문제 출제가 되죠? 6문제, 7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데요. 그렇다면은 네. 1등급을 치열하게 싸워야 하는 학생들이 아니고서야 그 한 뭐 6주의 시간에 600개를 공부해서 그 중에 6개를 목표로 시간 분배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평상시에 어휘 훈련이 정말 잘 되어 있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제가 그래서 실제로 이제 숭이여고에서 출제되었던 올해 기출 문제를 가져와 봤는데요. 자, 먼저 1번부터 이제 8번 문제까지 이제 어휘 문제들이 출제가 됐었어요. 보시면 그냥 단순하게 단어의 뜻을 물어보는 구조의 문제들이 아니라 관계를 물어보거나 아니면 예문에서의 쓰임, 영영사전의 뜻풀이를 물어보는 다양한 유형이 출제가 돼요. 근데 문제는 보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 한 개의 단어만 몰라도 틀리는 구조예요. 정말 극악무도하네요. 그렇죠. 내가 6개의 보기 중에서 5개를 완벽하게 이해했다고 해도 단 한 개를 잘못 알았거나 찍게 된다면 오답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 상당히 난이도가 높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네요. 그래서 좀 어설프게 외우면 사실 의미가 없는 그런 구조라서 사실상 숭이여고의 1등급은 어휘 문제에서 판가름이 난다라고 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표제어하고 파생어도 같이 나오는 건가요? 그러니까 파생어도 이제 동의어 그리고 반의어들이 출제가 같이 되고 있고요. 그럼 실질적으로 표제가 600개라는 얘기신 그렇죠. 거죠. 그러면 1200개가 될 수 네, 있겠다. 예문까지 포함하면 사실 학습 부당량이 굉장히 엄청나요. 많죠. 그 기본적인 어휘력이 되게 중요한 학교인 거는 틀림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휘 진심이니까 쌤들이. 그렇죠. 그래서 이런 어휘 문제들이 숭이여고의 시그니처 유형들이고요. 또 숭이여고의 다른 시그니처 유형들을 또 가져와 봤는데요. 점점 문제가 다각화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전통적으로 계속 출제가 되고 있는 유형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그래서 먼저 주제와 일치하는 사례 추론 문제가 매년 고정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는데 사실 외부 지문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렇죠. 본문보다 길이가 더 길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제 시간 풀이하는 압박이 엄청나겠는데요. 그렇죠. 저걸 다 언제 읽고 문제 해결까지 해야 된다면 친구들이 정말 읽어내는 속도가 엄청나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거의 두 지문 분량이기 때문에 시간 압박이 굉장히 상당히 높은 문제인데 또 문제는 모두 고르시오 형태이기 때문에 한 우리 애들 개만 제일 싫어하잖아요. 네, 한 개만 실수해도 틀리는 구조예요. 너무 치열하다. 그렇죠. 네, 그리고 서답형 문제는 원래는 그냥 단순히 원래 지문에 들어가 있었던 문장을 배열하는 배열 영작 문제가 출제됐었는데 올해부터는 조건 영작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요약문의 빈칸을 영작하는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고요. 아까 워크시트에서 저런 유형의 문제들을 뽑아내는 걸 제가 봤거든요.
저런 부분 좀 어려운 친구들은 열심히 그 얼마든지 모든 질문들을 그렇죠. 저렇게 연습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숭이하고 TMI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이 부분은 제가 좀 설명을 해볼게요. 저희 지금 옳은 영어에 수강 중인 이제 선배 언니 오빠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에게 선배들로서 우리 후배들에게 주고 싶은 너희들만 꼭 우리 재원생들만 알 수 있는 재미있는 TMI들을 몇 가지 질문을 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숭이하고 같은 경우에는 꼭 갖고 와야 되는 게 얇은 볼펜들. 이거는 2년 연속 나오는 건데요. 그리고 이 학교는 거의 다 친구들이 태블릿으로 공부를 하더라고요. 맞죠? 그렇죠. 네, 100% 거의 태블릿으로 공부를 하는 것 같고 포스트잇 이어폰 이런 거 담요, 에어컨 16도 트는 선생님이 계신다고 하네요. 엄청난 걸요. 그리고 베스트 급식은 뭐 맛있는 것도 많고 또 단호박 영양밥은 그냥 이 친구가 안 좋아하는 것 같고요. 몸에 좋은데 맛있는데 그렇죠? 동아리 활동 같은 거 중에서 제일 재밌는 거 같은 것도 쭉 봤어요. 한강에서 피자 먹는 거 너무 재밌을 것 같고요. 대학 탐방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앙대도 갔다 오고 밤늦게 천체 관측도 한다고 하네요. 되게 재밌겠어요. 과학 중점 학교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활동들도 많이 있는 것 같고 공부 잘 되는 장소는 뭐 구름다리, 자습실 밖에 스탠딩 책상 이런 데 공부가 잘 된다고 하니까 잘 찾아가세요, 여러분. 그리고 또 다음 질문을 한번 볼게요. 처음 학교에 입학했을 때 당황했던 순간들이 있을 텐데 언제냐라고 했을 때는 뭐 예배가 있죠. 아무래도 기독교 학교다 보니까 그다음에 7교시가 4번이나 있다. 계단이 많다. 매점에 생각보다 간식이 많이 없어서 실망했다. 매점 가는 재미가 진짜 꿀잼인데 그죠? 그리고 재밌고 사랑받는 선생님들이 좀 많으셨던 것 같아요. 젊고 훈훈한 남자쌤이 계신데요, 여러분. 너무 좋다, 그죠? 수기여고 학생들이요. 그리고 친구들과 친해지는 방법들을 선배들이 이렇게 나눠줬던 거, 뭐 먼저 가서 말 걸어봐. 그다음에 맛있죠 한번 나눠 먹어보자. 이런 것들도 네, 생각보다 꿀팁이네요. 꼭 알아줘야 되는 팁들 중에서는 뭐 생기부 잘해. 그다음에 친구 관계 너무 신경 쓰지 마. 등교 점심 시간 때는 학생회가 엘베를 지키고 있으니까 사용하지 마. 등등등. 네, 재밌는 것들이 많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직접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일단은 아이들이 진심으로 좀 얘기했던 부분들이 있으니까 한번 그거를 먼저 봐볼게요. 공부를 열심히 하려면은 와라. 그 다음에 뭐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이 시기를 즐겼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다 좋으시다라는 게 숭이여고의 가장 큰 장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극잘하는 애들도 있지만 성실한 애들도 있고 너무 분위기 좋으니까 걱정 마 이런 분위기에 이제 학생들에게 주는 말들이 제일 많네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성남고등학교로 시간 관계상 지금부터는 조금 더 타이트하게 조금은 더 빨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남고는 일단 이 주변 학교 중에서 가장 압도적으로 학생 수가 많은 학교고요. 학생 수가 많은 만큼 물론 내신 따기는 힘든 학교인 건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내신 등급 명수의 폭이 굉장히 여유로운 편이에요. 시험 난이도는 중상 정도로 볼 수 있고요. 올해부터는 AI를 활용한 비수능형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출제되고 있어서 아이들이 좀 많이 당황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상위권 학생들은 전반적으로 기본기가 완성되어 있는 학교이고요. 네, 그리고 성남고의 시그니처 유형들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숭이여고와 마찬가지로 단어장이 시험범위에 포함되는데 아까처럼 이 단어의 쓰임에 대한 활용도를 묻는 문제들이 주로 출제가 되고 있고요. 여기도 그러면 부교재가 어휘 네. 교재가 한 건 있는 네, 거죠? 단어장이 여기는 들어가요. 대략 그 어휘 범위가 어느 정도 돼요? 단어장으로 15일차 정도 범위인데 단어장마다 단어 개수는 다르지만 대략 300개에서 500개 사이라고 보시면 돼요. 표제어 기준이고요. 네. 그 이번에 1학년들이 사용했던 부교재가 뭐였죠? 1학년은 그 어휘끝 수능이라는 교재를 사용하고 네, 2학년 때는 MD 복화 수능 단어장을 사용하고 있어요. 1년에 한 번씩 바뀌고 있네요. 계속 바꾸고 있어서 네. 내년에 어떤 단어장이 될지 또 모르죠. 그러게요. 분명히 바뀌겠죠. 네. 지금 중3의 학생들은 무조건 어휘의 시간을 정말 많이 투자해야 되는 건 맞는 거죠. 공통적으로 어느 학교든지 간에 제일 중요하다고 봐야 되겠죠. 제일 중요하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한번 네, 다음은 이 성남고 시그니처 유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자면 일단 문법 문제 순수 문법 프린트가 이제 제공이 되고 또 그걸 바탕으로 어법 문제가 출제되고 있어요. 유일하게 출제되는 유형이고요. 그리고 아까 숭이여고에서 봤던 사례 추론 또 고정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고 또 올해 시험에서 굉장히 특이했던 게 서답형에 요약문의 빈칸에 어휘를 채우는 서술형이 출제가 됐는데 상당히 난이도가 높았어요. 이거는
100% 이게 예측하거나 선생님들이 준비시키기가 너무 힘들 것 같은데요. 예측하면 무당을 해야죠. 그렇죠. 그렇죠. 무당이라고요. 그렇죠. 이거 정말 그래서 평소에 기본 실력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 성남고의 영어 시험에 한 줄 평을 하신다면 어떤 학생들이 가는 것이 등급대학에 좀 유리하다? 일단 이미 기본 실력이 완성되어 있는 학생들이 가면 물론 어느 학교를 가든 그쵸. 완성형 학생들은 1등급을 받겠지만 그쵸. 어느 정도 기본기가 있는 학생들이 가면 좋고요. 그리고 2등급이 100등까지이기 때문에 학생 수가 많죠. 그래서 2등급이 일단 목표인 중하위권이나 중상위권 학생들이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좋습니다. 성남고의 TMI를 한번 그러면 볼까요? 이제 학생들이 성남고에서는 꼭 겉옷을 가져가야 된다고 하고요. 여긴 남자 학교인 만큼 운동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땀 냄새 제거 향수 쓰긴 할까요, 우리 애들이? 땀하고 섞이면 장난 아니겠네. 네, 성남고에 들어오면 진짜 환기가 진짜 필수적이거든요. 뭐 보조 배터리, 충전기 이런 것들. 그다음 베스트 급식은 뭐 국밥. 맛있나 봐요. 여기 게 맛이 없으면 어디 가도 맛이 없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동아리 활동 같은 경우도 보니까 이제 뭐 용마제가 워낙 유명하죠. 그다음에 동아리 같은 경우에도 상설 동아리가 더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그다음 청소년 날에는 노들섬에서 무스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도서관 2층이 공부가 잘 된대요. 그리고 생기부 채우려면 앞자리에 앉고 잘려면 창가 자리를 가라. 너무 당연한 말 아닌가요, 이거? 그죠? 이런 또 팁을 줬고요. 성남고는 핸드폰 자유긴 한데 관리가 빡세대요. 너무 필요하다고 봐요, 그죠? 담임쌤이 노래를 불러주셨대요. 왔을 때 당황했다고 하네요. 안 무서워 보였는데 겁나 무서워. 저는 되게 안 무서워 보이잖아요, 진짜, 그죠? 근데 저는 안 무섭잖아요. 뭐 이런 게 당황하셨죠? 자, 너무 재미가 없으면 너무 당황스럽네요. 학부모님들도 학생들도 재미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친구들과 재밌게 빨리 친해지는 방법은 게임하는 거, 배점, 축구를 진짜 많이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오케스트라 들어가지 말고 친구 많이 사겨라, 뭐 이렇게 팁을 준 친구들도 있고, 잘 시간에 자라, SNS를 하지 마라. 너무 좋은 팁인 것 같아요. 네, 꼭 필요한 말이죠. 자, 성남고에서 영어 시험은 어땠냐라고 했을 때 선생님과의 소통이, 왜냐면 출제자가 선생님이기 때문에 선생님과 소통을 좀 많이 해라. 양은 무난한데 어렵다라고 선배들이 이야기하고 있고, 통으로 암기한다는 거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수행평가는 영어로 노래 부르는 거 했었고, 또 선배만의 시간 관리 노하우라고 하면 탐구 과목이 들어서 벼락치기가 안 되니까 결국엔 뭐 하라는 거죠? 미리미리 잘 챙겨서 준비하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 친구 되게 솔직하네요. 내가 알았으면 내가 고생을 안 했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1등급 컷이 이번에 85점에서 95점 초반이 1등급 컷인가요? 굉장히 튀는 학교예요. 그러네요. 네, 정말 그랬네요. 이 10점대 갭이 있는 거 보니까. 네, 좋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친구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단어 중요하다. 성남고 보시다시피 수시 챙겨라. 유도복 사피엔스 악기 다 사비로 돈을 낸다더라. 이런 얘기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잠깐만요. 단어 여기가 또 하고 있네요. 단어 공부 열심히 해라. 인원 많다고 등급이 잘 나오지 않는다. 하지만 준비되었다면은 어딜 가도 잘 나올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암고등학교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구암고등학교는 일단 시험 대비가 좀 어느 정도 힘들긴 해요. 이번 올해부터 작년은 정말 범위도 많고 직전에 맞아요. 주는 것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맞아요. 시험 범위를 미리 공개하지 않는 학교고 또 영어 선생님들이 욕심이 많으신 편이라서 아이들에게 좀 많은 학습을 부담시키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암고가 좋은 이유는 네. 일단 1등급은 물론 어느 학교를 가든 1등급이 나올 거고요. 네. 2등급을 정말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학교예요. 네. 그런가요? 이 컷이 주변 중에 가장 낮습니다. 60점 초반대 형성되었어요. 오. 범위가 타 학교에 비해서 1.5배가 많기는 하지만 그만큼 딱 공부한 만큼 정직하게 성적을 받을 수 있는 학교이고요. 시험 범위는 모의고사 30지문에 교과서 2개과 또는 1개과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까는 수미여고는 21개 지문이었는데 구하면 30개 플러스 알파네요. 그래서 사실 며칠 공부한 친구들이 절대 따라갈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성실히 공부할 마음이 있는 학생들은 구암고에 간다면 좋은 성적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죠. 좋네요.
시험에 대한 포인트 좀 잡아주시겠어요? 네, 일단 구암고 시그니처 유형들인데요. 먼저 대화문 문제가 고정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요약문의 빈칸 문제, 그리고 내용일치 문제도 모두 고르시오 형태로 출제되고 있어요. 모두 고르세요는 진짜 많이 나오죠. 그렇죠. 네. 점점 많아지고 있죠. 거의 뭐 하나의 답을 고르는 문제는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보면은 길이도 그렇고 그리고 막 밑줄도 그어지지 않은 문제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요. 중학생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문제 스타일이 그거거든요. 지금 많이 풀어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영영 사전, 영영풀이 문제도 매년 출제가 되고 있고요. 또 배열 영작은 난이도가 아까 숭이여고에 비해서는 그렇게 어렵진 않은 편이지만 또 고정적으로 출제되는 유형 중에 하나예요. 자, 근데 구원고는 이제 남녀공학이잖아요. 아무래도 남녀공학이다 보니까 여고처럼 너무 애들이 막 다 이렇게 오밀조밀하게 상위권에 몰려 있진 않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인데 실제는 좀 분포는 어떤가요? 사실 여학생이 아무래도 영어 성적에 있어서는 유리한 건 맞지만 그래도 범위가 범위인 만큼 노력을 통해서 충분히 남학생들도 뒤집을 수 있는 구조이기도 하고요. 무엇보다도 제가 판단했을 때는 구암고는 정말 딱 한 만큼 성적을 가져가요. 한 만큼. 정직하게 나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는 거 아닌가? 사실 열심히 해도 등급이라는 거는 누구도 개런티할 수 없으니까 그렇군요.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 강추합니다, 강추. 자, 구암고의 TMI 한번 볼게요. 여기는 이제 아코디언 파일, L자 파일이 좀 그러니까 학습지가 많은가 봐요. 그래서 파일 꼭 챙겨라라는 이제 이야기가 있고, 그다음에 베스트 급식도 한번 보시고 매점이 없는데도 5kg가 찌게 된대요. 그건 얘가 그냥 많이 먹은 거 아닐까요? 누군지 알 것 같아요. 누군지 저도 알 것 같아요. 자, 동아리 활동 같은 경우도 이제 다양한 활동들이 있다고 적어놨고요. 공부 잘 되는 곳이 자습실을 미리 신청해서 스카처럼 되어 있대요. 그래서 좋은 이제 자습실에 좀 먼저 스팟을 이렇게 겟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를 좀 알려줬어요. 계단이 많아가지고 구함은 항상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운동장 없고 계단만 많다. 그래서 매점도 없고 그 다음에 사복 후드 집업 입으면 안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 인기 있는 선생님들도 이렇게 있어요. 보니까 친절한 선생님, 국어 선생님 계시다고 하고 또 아무래도 이제 남녀공학이다 보니까 그 이제 좀 걱정을 하죠. 이성에 관심이 많거나 아니면 너무 이뻐 아니면 너무 잘생겼어 이런 친구들은 내가 가만히 있어도 자꾸 주변에서 공부 방해를 하잖아요. 두 분은 그런 경험이 없으셔서 모르시죠? 너무 힘들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저는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저는 네. 예, 진행하시죠.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학교 생활에서 꼭 우리가 알아야 된다. 7시 50분 전에 등교하면 엘리베이터 가능하대요. 일찍 가서 공부하면 좋겠네요. 내신 미리미리 준비하자. 시험 끝나면 수행평가 바로 준비해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구함에서 영어 시험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범위가 많다. 그다음에 하지만 정직하게 노력한 만큼 나온다. 수행평가 본 것들 쭉 적혀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핸드폰 사용 줄이고 SNS 같은 거 특히 좀 자제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예비 후배들에게 좀 하고 싶은 말. 이 경우에는 내신 열심히 챙겨라. 너무 긴장하지 마라. 공부 안 하는 애들 진짜 많은데 내가 정신 붙잡고 공부하면 내신 잘 나옵니다. 저 학생은 자기 찐 경험이네요.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죠?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수업 때 자고 나서 친구한테 프린트 빌려달라고 하는 염치 없는 소리 하지 말자.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자기 거 자기가 챙겨야 되고 모두가 경쟁자이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챙겨서 좋은 내신의 등급을 받을 수 있게 꽤 유리한 학교라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 구암고등학교.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제 성진쌤이 맡은 마지막 학교입니다. 흑석고등학교 한번 가볼게요. 네, 흑석고등학교는 일단 27년 만에 서울의 신설고등학교고요. 이번에 새로 개교를 하는 정말 학교입니다. 놀랍네요. 네, 알려진 정보가 아직은 많이 없지만 저희가 최대한 많은 정보를 조사해 왔고요. 일단 동작구 학군정기와 뉴타운 개발이 맞물리면서 좋은 입지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첫 2, 3년은 아무래도 교사진을 구성해야 하고 또 입시 실적의 정착기가 될 건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최신 설비와 학군 변화의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높은 학교고요. 무엇보다도 1회 졸업생이기 때문에 학교의 분위기를 만들어갈 수 있는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물론 개교 첫 해이기 때문에 어수선한 분위기가 분명히 있겠지만 그렇겠죠. 그 분위기
분위기 속에서 중심을 잘 잡을 수 있는 학생이라면 정말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습니다. 전략적인 지원이 흑석고등학교 이번 1학년은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만큼 교과에 대한 탄탄한 기본 실력이 갖춰진 친구들의 경우에는 흑석고등학교를 전략적으로 지원해 보는 것도 저는 아주 중요한 하나의 모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개교 초반은 아무래도 내신이 상대적으로 느슨할 가능성이 높고요. 신설 고등학교의 공통점이 첫 해 초기에는 내신 따기가 굉장히 좋았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좋은 소식이 하나 더 있죠. 그렇죠. 네, 바로 그 흑석고등학교 정문에서 길 하나만 건너면 오른영어의 흑석고등학교 전용관이죠, 사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저희가 1월 달부터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내신 담당하시는 분이 성지쌤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준비 잘 하고 계시죠? 많이 하고 있죠. 네, 물론 모든 학교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흑석고등학교에 대한 저희가 이제 탄탄한 준비를 앞세워서 일단 좋은 입결을 만들어 보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진쌤이 준비하신 학교, 관리하시는 학교는 여기까지 저희가 잘 봤고요. 이제 토니쌤 기다리시느라 수고하셨어요. 아우 시간이 너무 빨리 와가지고요. 그쵸. 두 분께서 워낙에 이렇게 만담을 잘하셔가지고 저도 아주 간단 명료하게 새 학교를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그 우황청심원 드셨다는 게 사실이에요? 너무 떨려가지고요. 그러니까요. 대문자 아이여가지고 누가요? 제가요. 그래서 이렇게 앞에서 얘기하고 이런. 자, 그럼 지금부터 당곡고등학교부터 한번 저희가 순차적으로 한번 분석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당곡고는 지금 화면이 제거 보면 됩니다. 일단 당곡고 보시면요, 당곡고의 특징인데 학생 수 보시면 여학생 남학생이 거의 1대1 비율이죠. 그래서 굉장히 지들끼리 사이가 좋습니다. 그리고 좀 눈에 띄는 게 밑에 쪽 보시면 저기 상위권 그다음에 중위권 하위권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하위권을 보시면 지금 앞에 학교 쭉 나왔는데 눈여겨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당곡은 하위권이 34%가 됩니다. 굉장히 많은 편인 거죠. 그거를 걱정하시는 어머님들도 계시고 그것 때문에 저기를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학생들도 있고. 전략적으로 지원하기 좋은 학교인 거죠. 내신 범위는 어느 정도 돼요? 다음 페이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 당국이 되게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영어가 좀 쉽다라고 생각을 맞아요. 했었는데 솔직히 2년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쉬운 학교는 아니었습니다. 객관식이 굉장히 좀 어렵게 출제가 됐었고 그리고 객관식에 모두고 리시오 유형이 7개까지 출제가 되는 극악무도한 난이도였어요. 그리고 반면에 서답형은 좀 쉬웠어요. 근데 올해는 그게 좀 또 뒤집혔어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객관식이 너무 평이하게 나오고 서답형 쪽에서 조금 난이도를 조정하는 이게 1학기의 흐름이었는데 이제 또 2학기는 아예 그냥 서답형이지만 안 나오는 형태로 좀 바뀌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올해를 놓고 보면 예년에 비해서는 당국고는 좀 시험이 많이 쉬워졌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당국고 같은 경우는 지금 전체 오늘 다 설명하고 있는 학교 중에 유일하게 내가 영어 실력이 안 되는데 내가 영어 실력이 많이 부족하지만 자신의 노력을 통해서 1등급 쟁취도 가능한 유일한 학교라고 봅니다. 이제도 늦지 않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안 되는 학교가 있어요. 예를 들면 수도여고나 숭유여고도 마찬가지고 맞죠. 학교들 중에 내가 정말 이제부터 해서 영어를 못하지만 그 시험 기간 내에 열심히 해서 1등급을 맞아야 되겠다라고 놓고 봤을 때 거의 유일한 학교가 당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못하는 공부를 안 하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지만 거기에 이렇게 연애한다고 남자친구 여자친구 이렇게 만난다라는 이런 쪽에 휩쓸리지 않고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내가 진짜 여기서는 그 등급 관리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강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이도를 놓고 봤을 때는 지금 모의고사 고1 모의고사에 1등급이 좀 꾸준하게 나와준다 그러면 충분히 내신 1등급 쟁취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가장 당곡을 가고 싶어 하면서도 동시에 항상 아이들의 고민은 그거예요. 연애. 그렇죠. 근데 옳은 영어 다니는 학생들은 연애하지 않죠. 지들끼리는 잘 안 하더라고요. 지들끼리는 안 하죠. 다행이네요. 좀 비율이 높긴 한데요. 어떤 케이스는 좀 잘하는 친구들끼리 서로 만나가지고 서로 선의 경쟁하면서 서로 이렇게 좀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경우도 있고.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면 당곡고등학교에서 지금 출제된 지금 딱 봐도 서술형이 좀 빡세거든요. 네, 서술형이 이건 이제 1학기 기준인데 서술형하고 당국고는 항상 이렇게 어법 수정을 서술형으로 냅니다. 그러니까 어법 포인트를 좀 많이 강조를 했고 그다음에 영작 이런 흐름 속에서 이제 1학기 그리고 이제 넘겨보시면 영영풀이가 나왔고요. 영영풀이가 나오고 요약문도 저렇게 이제 그 배열을 하도록 만드는. 그러니까 요약문 배열,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는 그냥 영작 쪽에 좀 많이 포인트를 맞춰놓고 그다음에 빈칸 완성 요 정도였는데. 되게 전형적인 유형이죠. 네, 그러니까 전형적이었었는데 저 올해 여러 가지로 조금 1학기도 바뀌고 2학기도 바뀌고. 그러니까 당국은 기저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시기에 선생님의 스타일에 따라 좀 난이도가 많이 좌우되는 그런 학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당국고 시험에 한 줄 평 하시면은 어떤 학생들이 갔을 때 좀 좋다.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요령 부리지 않고 정말 기본적인 거를 해낼 수 있는 학생. 요령 부리지 않고. 네, 요령 부리지 않고. 요령 부리면 안 됩니다. 그렇군요. 요령 부리지 않고. 그리고 거의 뭐 학생들이 제가 당국고 교장 선생님하고 친하냐고 아 왜요? 적중률이 너무 좋아가지고 아 정말요? 그랬었는데 아. 네. 일단은 뭐 전략적으로 네, 그 당국고 스타일을 맞춰서 좀 그 대비를 시키기 때문에 영어가 좀 약한데 정말 잘하고 싶어 이럴 경우에는 네, 당국고를 적극적으로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당국고에 관심 있는 학생들도 많아요. 근데 사실은 아까 뭐 이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긴 하는데 솔직히 여러분이 지금부터 몰입해서 하면 영어뿐만이 아니라 어떤 과목이든지 지금이 거의 이제 마지막이죠. 늦었다고 생각할 때 이미 늦은 거잖아요. 지금 늦었지만 그래도 한 번 더 몰입을 해보겠다라고 한다 그러면 당국고가 충분히 좀 4개월 역전. 가능한 4개월 학교. 역전.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당국고 TMI를 한번 지금 볼게요. 당국고등학교는 이제 꼭 필수로 챙겨가야 되는 아이템은 파일을 애들이 다 얘기를 하네요. 파일은 정말 다 좀 가져와야 되는 것 같고 스팸 마요 덮밥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불닭 팽이 마요 일단 이름도 저거는 정말 피하고 싶네요. 당국고등학교에서는 이제 다양한 뭐 축제나 학교 투어도 해주나 봐요. 되게 재밌었대요. 학교에서 장소 공부 잘 되는 데는 도서관 안쪽 자리. 선생님들께서는 학교 다닐 때 그 어디서 공부하셨어요? 보통 집에서 아니면은 뭐 스카 그때 스카가 없었죠. 서당 다니셨나요? 서당? 저는 그 고3 때 학교에서 12시까지 공부하던 시절입니다. 네. 고1 1 때도 10시까지 학교에서 야간 자율학습이라는 명명하에 네. 강제 학습을 네, 죄송합니다. 수능 200점 시절 세대입니다. 네, 됐죠? 네. 아니 제가 원래 항상 이렇게 저희가 티키타가 맨날 서로 놀리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또 저도 모르게 갑자기 너무 웃으시니까 제가 또 당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선생님은 어디서 공부를 저는 학교 야자를 12시까지 허용을 해줘서 학교에서 하다 집에 갔죠. 그러셨구나. 당국에서 공부가 제일 잘 되는 데는 이제 3학년, 네, 3학년층 자습실이 잘 된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또 이렇게 또 그 많이 버벅거리시네요. 네, 다음으로 네. 넘어갈까요? 네. 네. 이제 학교 입학했을 때 당황했던 순간은 담임 선생님이 우셨대요. 아까 어떤 학교는 노래를 불러주셨다고 했는데 우셨다고. 왜 우셨지? 이렇게 저도 한 번씩 눈물 날 때가 있습니다. 진짜요? 네. 뭐 그럴 수 있죠. 저도 그럴 때 있어요. 동아리 가입 기간 때 선배들이 또 홍보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하나 봐요. 그리고 학생들끼리 친해질 수 있는 베스트 방법이 먼저 가는 거, 그렇죠? 먼저 다가가는 거 중요하죠. 그리고 학습지 절대 버리지 말라. 그다음에 수행 일정 잘 체크해놔라. 이런 부분들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당국고 시험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객관식은 괜찮고 서술형이 어려워. 근데 이번 시험에서는 2학기 때 이제 없다고요? 서술형이? 네, 지금 객관식만 출제를 객관식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시죠? 객관식이 더 어렵다는 거 사실은. 네, 객관식이. 네, 그 전형적인 예가 이제 다음 학교에서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다음에 1학년 수행 평가는 대본 보고 말하는 거. 그러니까 왜 어지간하면 다 잘 나오니까 잘 외워서 준비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리고 이제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첫 번째는 힘들더라도 열심히 하면 잘할 수 있다. 중3 때 공부 많이 해라. 화이팅, 응원한다. 네, 이렇게 힘을 주는 당국고 선배들의 TMI를 봤습니다. 자, 이제 다음 학교는요. 저희가 네, 이제 다음 학교는 어디죠, 저희가? 수도여고. 네, 입니다. 수도여고로 이제 진행을 할 겁니다. 수도여고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우리 주변의 여고들 중에서 옛날에는 약간 숭이가 더 빡셌다 막 이랬는데 저는 요즘에 생각되는 게 수도여고 문제가 정말 난이도가 너무 어려워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수도여고에 대한 이제 시험도 분석을 한번 들어볼까요? 먼저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이 수도여고는 가장 GPT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그러니까 이거는 아. 학교 차원에서 지원을 아, 적극적으로 했다라고 보거든요. 그 정도인가요? 네. 그래서 작년부터 갑자기 문제콜이 급상승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 기존의 선생님들이 만들어내기 어려웠던 이거는 이렇게까지 만들었다고 하는 이제 문제들이 작년에부터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올해는 거의 그게 이제 거의 정점을 향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난이도 상이라고 딱 적어놓으셨네요. 진짜 상이긴 했어요, 그죠? 보면 이거는 뭐 그냥 공부를 원래 영어를 잘했던 친구들도 쉽진 않은 네, 그런 정도의 난이도였고요. 그러니까 그 퍼센티지 구성도 수도여고 같은 경우는 네, 상위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20%가 안 되는데 그 상위권은 정말 극상위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의 깨지지 않죠, 그런 애들은. 그렇죠. 네, 네. 열심히 해도. 그러니까 뭐 그 이 17%가 10%를 가지고 싸우는 게임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거의 1등급은 정해져 있는 학교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당국에서 얘기했듯이 뭐 모의고사 기준으로 놓고 보면 수도 같은 경우는 모의고사 고위권로 한 95점 정도. 그러니까 1등급은 꾸준히 나와야 되는데 95점 언저리 쪽에서 점수가 구성이 되면 그래도 가서 좀 1등급 노려볼 만하겠다. 더 확실한 준비가 되어 있고 더 탄탄한 기본기 플러스 알파가 되어 있는 친구들에게 딱 맞는 네. 학교이겠군요. 그리고 그 극단적인 예로 저 문제를 좀 보시면 이게 왼쪽 오른쪽 문제가 똑같은 지문이거든요. 하나예요? 아니죠. 아, 같은 내용인데 아, 저기 왼쪽이 학생들이 봤던 그 모의고사 원문이에요. 근데 오른쪽은 또 그거를 재구성한 글인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저기 그 밑줄 쳐져 있는 저 의미, 박스 쳐져 있는 저 의미와 같은 것을 골라라. 어렵다. 뭐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기존에 배웠던 걸 가지고 그냥 뭐 고르는 건 상관이 없는데 네. 관계가 먼 것을 고르라. 네. 그러면 저 왼쪽에 있는 건 그래 고를 수 있어요. 근데 오른쪽에 있는 지문은 내가 시험장에서 처음 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 본 지문을 가지고 그 안에서 의미 추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정말 정통, 그러니까 저 지문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고 그 다음에 어휘가 출중하지 않으면 문제를 풀어내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거기에 저런 문제를 두 개를 출제하신다는 거면 두 개나 골라야 네. 되고 언어 자체의 그 언어를 잘하는 친구들에게는 정말 좀 적격인 학교의 문제 스타일이기도 할 것 같아요. 그렇죠. 단순하게 그러니까 암기를 영어에 나가서. 정말 자신 있는 학생들은 가서 공부하면 실력이 늘 것 같아요. 그러네요, 진짜로. 오히려. 네. 그리고 진정한 어떤 독해를 길러낼 수 있는 맞아요. 그런 올바른 방향인데 맞아요. 현실적으로는 그 방향을 따라갈 수 있는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현재까지.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저기 또 보시면 요약문인데요. 네. 요약문의 길이가 어마어마하죠. 요약문이 아니라 그냥 저것도 지문 재구성 정도, 요양문 치고 너무 긴데요. 지문 재구성 정도. 네. 저렇게 만들어내는 거는 진짜로 그냥 GPT로 네, 활용을 해서 적극적으로 학생들을 공부시키고 있는 그런 학교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요. 기본 소양, 언어적인 소양이 다져져 있는 친구들은 추천. 선생님이 굉장히 열심히 준비를 하시는 것 같아요. 연구도 열심히 하시고 출제도 열심히 하시고. 그러신 것 같은데 수업은 그렇게 막 열심히 하시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수업은 굉장히 이렇게 쉽게 가시는데 네. 알아서 문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좀 덜했는데 수도여고 같은 경우는 지문이 한 30개 지문 정도 되거든요. 교과서 하나 5개 정도를 잡아서 30개 지문 중에 한 10개 정도만 수업을 해주고 20개는 수업을 안 해줬었습니다. 그럼 누가 수업하죠? 학원에서 이제 알아서 해라. 그렇군요. 네. 그래서 수도여고는 학원 안 다니면 내신 대비가 불가능한 학교입니다. 네. 그러네요.
준비하는 과정이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고 아이들도 정말 기본적인 실력들이 좀 탄탄하게 되어 있어야 될 것 같고 네. 그런 친구들이 여야 수도여고를 지원해서도 1등급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를 애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렇지 않으면 2등급 싸움도 쉽지는 않습니다. 2등급도. 아까 보셨듯이 중위권이 80%거든요. 그리고 하위권이 한 5% 이내이기 때문에 그 중위권 싸움에서 조금 정말 어휘 부분에 약점이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어휘 어법 부분에 약점이 있으면 수도에서 좀 고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자, 수도의 TMI 한번 봐볼게요. 학교에서 꼭 필수적으로 챙겨야 되는 아이템은 몬스터 캔. 이거 누구 닮은 거죠? 나는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그다음에 슬리퍼 같은 거, 태블릿. 수도여고도 태블릿 수업을 좀 추천하고 있나요? 학교에서? 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음, 네, 그렇지는 않은데 뭐 기본적으로 다 들고는 다니는 것 같습니다. 네. 편하다는 점, 편하죠. 비빔밥이 거의 매일 나온다고 하고요. 밥이 맛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요즘 근데 다 맛있는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학교들이. 또 축제라든지 수련회들 법률 동아리가 재밌었다고 하네요. 그다음에 각 층마다 소파가 있어가지고 되게 편안하게 공부를 좀 휴식도 할 수 있고 좋다고 하네요. 학교 구조가 좀 특이하기도 하고 복장 검사를 한대요. 그다음에 수업 시간이 50분이라고 합니다. 사랑받는 선생님, 인기 있는 선생님들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한국사 쌤이 최고 잘생겼대요. 젊고 잘생김. 여고 애들이기 때문에 이 잘생김이 꼭 들어가네요 보니까. 새로운 선생님하고 새로운 친구들과 친해지는 방법들 같은 경우에는 뭐 먼저 다가가기, 예쁜 애들한테 냅다 말 걸기, 영어인데. 그리고 네 팁들도 한번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수행평가 잘 챙겨야 된다라는 선배들의 조언들이 꼭 있어요. 수행평가 잘 챙겨라, 학습지 잘 챙겨라 이런 것들 여러분 다 공통적으로 좀 기억하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1학년은 서술형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렇군요. 전반적으로 서술형을 지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어렵고. 네. 네, 그러니까 차라리 서답형이 있으면 기본 점수를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이 그러게요. 있을 수도 있는데 맞습니다. 고퀄의 객관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저희는 좋습니다. 그런 문제 정말 좋아요. 자습 준비 잘 꼼꼼히 해요. 왜냐면은 수업 진도 빨리 빼서 시간이 남을 때는 선생님들이 자습을 시킨대라고 시간 관리 노하우에 적어놨네요. 그 다음에 우리 후배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몇 가지 조금 눈에 띄는 것만 봐볼게요. 올해부터 바뀐 게 많아서 조금 힘들 수도 있어. 시험은 어렵지만 축제들도 있고 재밌는 것도 많고 급식도 맛있어. 진로 연관되어 있는 발표 시간들이 꼭 있으니까 잘 확인해. 생기부 관련 활동들 잘 챙겨야 돼. 친구 너무 많이 믿지 마. 에너지 소모되면 안 돼. 이거 진짜 꿀팁이다. 그죠? 친구 관계도 중요하지만 특히 여고 친구들이 그 사이에서 예민한 이런 뭐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때문에 마음이 상처받으면 또 공부에 영향을 받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고는 자기들끼리 좀 마음이 상하고 그것 때문에 좀 많이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지혜롭게 잘 넘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자,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마지막인가요? 네, 마지막으로. 영등포 고등학교 한번 분석을 시작해 볼까요? 영등포는 특징이 학생 수가 가장 적습니다. 그래서 몇 명이죠? 150명대, 네, 152명인데 그래서 1등급이 숫자 때문에 조금 그렇죠. 조금 쉽지는 않습니다. 빡빡하네요. 네. 근데 대비는 뭐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답이 나와 있는 형태의 시험이다 보니까 그건 좀 용이한 편이 있고요. 네,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영등포 같은 경우는 1학기와 2학기의 시험 유형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바뀐 이유는 왜 그랬을까요? 선생님이 바뀌었나? 그렇죠. 네. 아, 네. 갑자기 1학기 때까지는 정말 좀 올드한 느낌의 정말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틀에 박혀 있는 그냥 외워서 이렇게 그냥 통합비를 하면 그 점수가 나오는 그런 형태의 좀 문제 유형이 많이 출제가 됐었는데 2학기 들어와서 선생님이 바뀌면서 여기도 이제 AI를 활용하기 시작하는 게 눈에 띄었습니다. 네. 전에는 영등포 고등학교는 제가 듣기로는 통암기 시키면 다 맞는다. 실제 모든 문장을 다 통암기를 시키는 학원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번 시험은 그걸로 절대 커버가 안 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문의가 좀 있었었죠. 네. 그러니까 기존의 방법으로는 이제 그게 너무 좀 올드하게 오래 갔던 유형인데 그게 오래 바뀌었다 보니까 네. 근데 거기에서 유형이 약간 조금 뭐 그렇게 많이 바뀌었다고 보여지진 않는데 기조가 바뀐 거죠. 기조가 바뀌다 보니까 맞아요. 거기서 좀 많은 학생들 혼란이 있었을 그랬을 것 같습니다. 같아요. 네.
그리고 보시면 영등포 같은 경우는 이 지문 재구성이나 아니면 요양문을 좀 활용해서 빈칸 서답형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이 제가 맡고 있는 세 학교 중에 서답형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30점. 30점이요. 네. 그래서 좀 일단 문장 암기가 잘 되는 친구들 음. 그리고 단어를 잘 외우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은 용이하게 네, 영등포고등학교는 성남고등학교처럼 어휘 부교재가 없죠. 네 없습니다. 하지만 서답형 문제에서는 어휘 비중이 좀 크다. 그렇죠. 어휘하고 그다음에 영작. 딱 영작. 두 가지 어휘인데 그냥 어휘가 아니라 요양문 영자 요양문 빈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내용을 제대로 이해한 상태에서 특히 이제 여기는 그 어떤 단어들의 품사 변형을 좀 주의해야 됩니다. 제일 좀 어려워. 그러니까 사실 이게 어휘 문제이긴 하지만 사실 구조를 알아야 되고 문법에 대한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형용사 자리인지 명사 자리인지까지 생각해서 이제 집어넣어줘야 되는 그런 문제 유형이어가지고 서답형에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은 조금 버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등포 같은 경우는 일부러 뭐 일지망을 하지는 않지만 의외로 많은 친구들이 네, 다니게 되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다니게 된다라는 말이 딱 맞네요. 좀 정보를 좀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성실하게 그러니까 학원에서 하라는 대로 따라왔을 때 여기도 어느 정도 자기가 한 만큼의 점수를 나올 수 있는 그런 학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단국처럼요. 네. 단국보다는 조금 네, 결은 좀 다른데 네,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영등포고등학교 이번에 시험의 범위가 어느 정도 됐었어요? 모의고사 16개 플러스 교과서 2과 그러면 한 26개 정도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6개 정도. 네. 많진, 그러니까 적은 양은 아니네요. 사실은. 적정량이고요. 그러네. 올해는 단국이 제일 적었어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단국이 네, 시험 문제도 쉬워졌고 그다음에 뭐 범위도 적어졌고. 네. 근데 평균은 바뀌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그래요? 이번 중간고사는 제가 봤을 때 좀 너무 쉬운 것 같아가지고 이번 평균 한 70점대 나오지 않느냐. 그랬더니 저희 이제 학원 다니는 애들은 가장 낮은 점수 한 70점대가 나왔는데 그래서 학교 평균 한 그 정도 나왔겠지 생각을 했는데 학교 평균은 50점이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진짜 공부 안 하나 봐요. 그런 친구들인데 그런 친구들이 꽤 네, 버텨주고 있는 학교인 그러니까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디를 가도 내가 열심히 하는 거는 내가 그냥 하면 되는 거. 환경에 이렇게 지배받지 않고 환경에 탓하지 않고 내가 열심히 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여러분이 전략적으로 지원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네, 그리고 아이들이 영등포는 그냥 알려진 느낌보다는 학생들이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더 많죠. 네.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약간 잘못 알려진 거에 대한 약간 피해를 보는 학교 중에 하나가 영등포 고등학교인 것 같아요. 너무 만만하게 보더라고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자, TMI를 한번 봐볼까요? 학교에서 꼭 챙겨가야 되는 필수 아이템이 연고. 아무래도 또 아까 성남고처럼 남고다 보니까 축구화, 그다음에 디벗, 간식, 용돈 이런 것들 매점이 조금 비싸다고 하네요. 일단 베스트 급식 같은 경우 보면은 이제 뭐 짬뽕 이런 거 맛있었나 봐요. 그다음에 약 12시 17분에 가면 좋답니다. 누구지? 네, 동아리 활동 중에 제일 재밌는 것들 이런 거 있었다고 하고요. 공부가 잘 되는 장소는 이제 스카. 영등포고 전용 스카가 있다고 하네요. 옛날 야자실도 공부가 좀 잘 된대요. 그다음에 입학했을 때 좀 당황했던 거는 학교 안에 연고는 헬스장이 있답니다. 그리고 급식실이 좀 밑에 있나 봐요. 그리고 재밌는 것들 좀 많이 적어줬네요. 연고 선배님들이. 네. 연고에서는 예쁘고 착하신 선생님이 사회쌤인가 봅니다. 먹을 거 잘 사주신 선생님도 계시고요. 또 친구들하고 좀 잘 지낼 수 있는 베스트 방법은 운동 같이 하는 거. 아무래도 남자친구들이다 보니까. 그 다음에 생기부 활동 잘 해라. 수행 잘 챙겨라. 똑같은 말 하고 있습니다. 남자 선배들도 생기부 잘 챙기자. 그 다음에 연고 시험 같은 경우에는 등급 컷이 높다. 문장 암기 추천하지만 사실은 이걸로는 또 안 된다. 쌤이 방금 말씀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수행평가는 뭐 학습지 검사한다든지 쓰기 말하기 점수는 대부분 후하게 잘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시간 관리 되게 중요합니다. 짬난할 때는 무조건 스카를 이용해라. 그날 공부할 과목들을 정해놔라. 그 다음에 뭐 점심을 먹는 타이밍을 잘 잡아야지 시간을 아낄 수 있다. 1분 1초 아껴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저런 애들이 있나요? 누구지? 자기가 생각해서 뭐 자기가 하지 못했지만 너는 해 뭐 이런 나는 못했지만 이런 거 아닐까요? 굉장히 촘촘하게 잘 썼네요 진짜. 그리고 이제 예비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중학교랑은 정말 차이는 있지만 큰 차이가 있다고 너무 부담 갖지는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영등포 고등학교 생각보다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냥 학원생들이 시키는 대로 공부하면 점수 잘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괜찮은 학교니까 겁먹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하면 된다. 아 여기 있네요. 어디 가든 될 놈은 자기가 열심히 하고 안 될 놈은 환경 탓만한다. 이 철든 정답. 녀석이 누구죠? 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고 네, 영등포 고등학교 너무 혹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게 가게 되더라도 절대 좌절하지 말고 열심히 하면은 네,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은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 간담회의 모든 내용은 정리가 됐습니다. 혹시 이게 지금 어머님들이나 그 저희에게 어떤 반응을 주시는지 저희가 모르니까 혹시 조금 궁금하긴 한데 어떠셨나요, 다들 오늘? 한 말씀씩 오늘 좀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 우리 학생들 지금 중3 학생들이 다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마디씩만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지금 12월, 1월, 2월 그러니까 3개월 반 정도가 남았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준비를 하면 가장 도움이 될지 한번 조언을 한 말씀 해주시고 저희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고교 선택에 관련돼서 조언을 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5등급제부터는 1학년 때 내신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1학년 때 내가 내신을 확실하게 확보할 수 있는 학교를 선택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여러 가지 중요한 뭐 거죠. 조건들을 따져봐야 되겠지만 중학교 때 영어 점수와 고등학교 내신 영어 점수는 너무 다르죠. 정말 괴리가 커요. 네, 일단 시험 범위만 해도 4배에서 8배 가량 증가하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암기한다고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중학교 때 실력만 믿고 자신만만했다가는 큰 코 다칠 수 있다. 그래서 그 정도는 아마 알고 있을 거예요. 하도 귀가 딱지가 질 때까지 얘기해가지고 네. 1학년 때 보는 모든 공통 과목들이 가장 이제 숫자가 많기 때문에 2학년 때 되면 이제 진로로 나눠지고 하면서 인원이 적어지니까 여러분이 1학년 때 정말 모든 과목의 가장 베스트 등급을 무조건 따내셔야 합니다. 토니 쌤, 우리 친구들에게 조언 한 말씀 해주신다면? 하기 싫고 귀찮은 거를 하면 성적이 나온다. 가장 하기 싫은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단어 외우는 거. 단어 외우기, 어법 문제 푸는 거요. 문법 공부, 문법 공부 영작. 다시 한번 하는 거. 맞아요. 그거를 꼭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4개월이면 정말 역전이 가능한 귀중한 시간이라는 거. 맞습니다. 네, 실제로 네, 반전이 일어날 수 있고 그래서 하루하루를 헛되게 보내지 말고 지금 열심히 네, 준비를 하는 게 이제부터 우리는 이제 고등학교 내신이 시작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수능이 했으면 끝났기 좋겠습니다. 때문에 이제 예비는 빼야 된다고 봐요. 맞죠? 이제 수능이 끝났으니까 이 친구들은 고등학교 1학년이 맞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요. 오늘 저희가 예상했던 시간은 1시간인데 1시간하고도 또 15분을 훌쩍 넘었는데 사실 시간이 그냥 흐리릭 간 것 같아요. 집에서 편안하게 오늘은 아버님 또 어머님 모든 가족들이 학교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해서 저희가 유튜브 라이브를 처음 해봤는데요. 조금 버벅된 것도 있고 없잖아 있지만 또 좋은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이번 간담회를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 이제 저희가 현재 고등학교 친구들 기말고사 대비 기간이거든요. 되게 바쁘신 중인데도 이 시간을 또 일부러 이렇게 내셔서 저희가 이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예비고등학교 1학년 이 친구들의 좋은 성적과 내신을 위해서 저희는 방학 때도 특강 플러스 학교별 분석 그다음에 자료 만들기를 지금부터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잘 준비해 놓을 테니까 어머님들도 학생들 자기에게 맞는 가장 베스트 등급을 딸 수 있는 학교를 지혜롭게 선정하셔서 오른에서 또 좋은 등급을 함께 만들어 가면은 좋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한번 인사하고 마무리할까요? 네, 학부모님들 학생들 감사합니다.